자칫 돌발 변수라도 만나면 치명적인 손실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근생빌라입니다. 위반 건축물인지 모르고 매수하셨다고 해도 구제받을 수 있는 출구가 없습니다. 겉으론 주택의 모양새를 갖춘 데다 전입신고까지 가능해서 근생빌라가 불법 건축물이란 사실을 모른 채 매매한 수요자들이 꽤 많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행꿈사의 빌리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경매와 공매에 대한 관심을 살펴보고 예상하지 못한 위험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자산처분 시스템 온비드가 2021년 6월에 회원수 220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2017년에 157만 명이던 회원수가 60만 명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경매와 공매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월별 아파트 거래 현황에 따르면 30대 이하가 일반 매매 거래에서 40%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 매매 시장뿐만 아니라 경매와 공매 시장에 예년에 비해 20대와 30대 분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국민일보의 김지훈 이택형 기자님이 작성해주신 저렴하게 집 산데 절박한 20대 공매 참여 3년 새 2배라는 기사를 보면 6월 30일 국민일보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입수한 온비드 일반 회원 연령대 및 낙찰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여 년간 청년 공매 참여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연령대별 공매 주거용 부동산 구매 비율이라는 표를 보시면 2020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전체 5만여 건원의 낙찰 실적 중에서 30대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은 15% 정도입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 주거용 부동산의 낙찰 건수는 4,000건 정도인데 30대 이하의 낙찰 건수가 25% 정도입니다. 매일경제에 류영상 기자님이 쓰신 인서울 6억 내 집 마련 기회 있다. 경매시장으로 몰리는 돈이라는 기사에서는 6월 전국 아파트 낙찰가율 104.4%, 2001년 통계 작성 이후로 최고치를 달성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낙찰가율은 감정가 대비 낙찰가의 비율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변을 보시면은 종잣돈 3천만 원 정도 모이면 투자 의사를 가지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꼼꼼하게 잘만 따져서 위험 요소는 모두 피하거나 극복해서 수익을 내면 괜찮지만 자칫 돌발 변수라도 만나면 치명적인 손실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근생빌라입니다. 조성신 기자님이 쓰신 힘겹게 마련한 내 집인데 웬 날벼락 이해 강제금에 속 끓는 근생빌라 매수자라는 기사를 보시면 근생빌라 피해 사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근생빌라는 사무실이나 상가를 허가 없이 주택으로 불법 개조한 건축물을 말합니다.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는 근생빌라는 생활 편의시설로만 사용해야 하고 주거용도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위반 사실이 적발됐을 시 현 소유자가 수백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이행강제금을 내야 합니다. 위반 건축물인지 모르고 매수하셨다고 해도 구제받을 수 있는 출구가 없습니다. 근생빌라는 보통 건축주가 개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탄생합니다. 건축주는 소매점이나 사무실 등의 용도인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으면 주차장 면적은 줄이면서 높은 층수로 건물을 올려서 더 많은 호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이익을 낼 수 있습니다. 건축주들이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아 건물을 짓고 나중에 취사시설을 설치해서 주택으로 개조하는 방식으로 근생빌라를 지어왔습니다. 겉으론 주택의 모양새를 갖춘 데다 전입신고까지 가능해서 근생빌라가 불법 건축물이란 사실을 모른 채 매매한 수요자들이 꽤 많습니다. 임차인분이 만약에 용도가 사무실인 근생빌라에 임대차 계약을 하고 전입신고를 한다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다행히 임차인분은 보호를 해줍니다. 하지만 불법 건축물인지 모르고 매수한 소유자는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불법 건축물인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 불법 행위를 한 건축주가 아닌 현 소유자들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먼저 경매나 공매로 낙찰 받기 전에 해당 물건이 근생빌라인지 확인을 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등기부 표제부에 건물 내역에 연립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되어 있다면 근생빌라가 아닌지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으셔서 해당 물건의 용도가 주거용인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놓치기 정말 아깝다는 물건이라고 생각 드셔도 관할 관청에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와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확인해 보신 다음에 입찰을 결정하셔야 될 것입니다.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근생빌라 같은 위반 건축물의 불법 증축, 개축, 개조 등 책임은 건축주, 공사, 시공자, 현장 관리인, 소유자가 져야 합니다. 관할 관청이 위반 건축물을 발견하면 이들에게 위반 부분에 대한 철거 용도 변경 등 명령을 내리게 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사무실은 취사시설 미철거 시 매년 최대 2회 시가 표준액의 10%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린생활시설은 주차장 및 층수 제한 등이 주택 기준과 달라서 사실상 용도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을 보면 근린생활시설은 시설 면적 134제곱미터당 한 대 주차장을 설치하면 되지만 다가구 주택 및 공동주택은 면적 기준에 따라서 더 많은 주차장을 설치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경공매를 통해서 일반 매매보다 저렴하게 원하는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위험 요소를 잘 걸러내는 눈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빌리언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